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한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25년 만으로 북핵 위기에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곳 중 무려 8곳이 바이오 관련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주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의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이 명령을 잠정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파리바게뜨는 이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사장 공백이 3개월 넘게 이어진 가운데 2명의 유력 후보가 물망에 올랐습니다. 가스공사 노조는 누가 되든 자격 미달이라며 자체 검증을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한국 국빈 방문은 1992년 조지 부시 대통령에 이어 25년 만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에 먹구름을 들이고 있는 북핵 위기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 소식을 김상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태운 에어포스1이 오산 미국 공군기지에 사뿐히 내려앉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전용기에서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비행기 트랙을 걸어 나오며 1박 2일간의 국빈 방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한국 방문은 오는 14일까지 이루어지는 아시아 5개국 순방 차원으로 일본에 이어 두 번째 아시아 국가 방문에 해당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산기지 도착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영접을 받고 헬기를 이용해 평택의 험프리 미군 기지를 방문해 미리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한미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평택 미군 기지 방문은 예정에 없었던 것으로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정상과 장병들이 합심해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로 해석됩니다. 두 정상은 청와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 이후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 등을 잇따라 열고 양국 간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한미 간의 가장 큰 현안은 북핵 문제와 한미 FTA 재협상인 만큼 두 정상은 양국 간의 입장 차이를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순방길에 오르기 전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목적으로 내세운 만큼 내일 국회 연설을 통해 북한 문제와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 분명한 어조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nd I think we're going to have great success. We'll be talking about trade. We'll be talking about obviously North Korea.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번 한국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만 국회 연설을 한다는 점에서 유일무이하며 아주 특별한 방문이라고 평가했던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내일 국회 연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코스피가 2,550을 넘어서며 하락을 이어가고 있지만 한편으론 대형주 쏠림의 현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쏠림 현상이 코스닥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총 상위 10곳 중 무려 8곳이 바이오 업종인데다 전체 코스닥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해서 바이오 업종의 위기가 곧 코스닥의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닥이 약 1년 2개월 만에 700선을 넘으며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바이오주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곳 중 8개 기업이 바이오 관련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곳 중 한 분야에 8개 기업이 몰려있는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지난 5일까지는 7개 바이오 업종 기업이 시가총액 톱10에 이름을 올렸는데 어제 올 하반기 바이오주 최대어로 지목되던 티슈진이 시총 6위로 코스닥에 진입하면서 시총 톱10 내 바이오 기업 수가 8곳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시총 톱10 내 8개 바이오 기업이 코스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1월에 비해 2배 늘어난 18.87%에 달합니다. 1258개 코스닥 종목 중 단 8개 종목이 전체의 약 19%를 차지할 만큼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겁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바이오주에 대한 고평가 논란은 여전하다며 이 같은 쏠림 현상이 계속될 경우 바이오주의 위기가 곧 코스닥 전체의 침체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일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하고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확대와 중견 코스닥 상장 기업의 R&D 비용 세액 공제율 인상 등 코스닥 시장 발전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4차 산업 관련주와 중국 소비재 관련주가 상승해 바이오주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반영과 기업 실적 개선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코스닥에서의 바이오주 쏠림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 고용 문제가 결국 법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법원이 명령을 잠정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제 이목은 법원의 결정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파리바게뜨에 대한 정부의 제빵사 직접 고용 명령이 잠정적으로 정지됐습니다. 제빵기사 5,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지난 9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파리바게뜨가 지난달 31일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파리바게뜨가 낸 직접 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일단 29일까지 명령을 잠정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파리바게뜨는 당초 행정소송은 제빵사들을 설득할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지만 명령을 아예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파리바게뜨 대리인 측은 시정명령 자체에 대한 위법성이 있을 여지가 많다며 적법성 여부를 계속 다퉈보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파리바게뜨에 내린 시정명령이 적법한지 여부는 향후 소송을 통해 가려지게 됩니다. 첫 심리는 22일로 쟁점은 파리바게뜨 본사와 제빵기사의 관계가 될 전망입니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를 근로감독했다고 볼지 아니면 단순히 품질 차원의 지시를 했다고 볼지 여부에 따라 불법 파견이 판가름나기 때문입니다. 일단 파리바게뜨는 9일로 돼 있던 시한이 연장된 만큼 안도하게 됐습니다. 파리바게뜨는 소송 진행과 함께 제빵기사 5,300여 명을 설득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제빵기사 인력을 공급하는 협력업체 3자가 참여하는 합작회사를 출범하기 위한 설명회를 계속해서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사장 공백이 3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2명의 유력 후보가 압축된 가운데 인사검증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가스공사 노조는 누가 되든 자격 미달이라면서 자체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가스공사 노조가 사장 후보에 오른 인사들에 대해 자체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스공사 노조 관계자는 이달 중하순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때 최종 2명이 확정되면 공익성과 경영방침, 노사관계 등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질의서는 공통 질문과 함께 후보자별 과거 발언과 관련해 현재의 입장을 묻는 질문으로 나눠질 예정입니다. 답변을 받은 뒤엔 면담을 하고 사장으로서 부적합 판단이 될 경우 투쟁 계획을 세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가스공사 신임 사장을 뽑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9월 말 10명의 지원자 가운데 5명으로 후보군을 압축한 상황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재산, 부동산 등 인사검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 정승일 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과 강대우 전 동아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 전 실장은 행시 33회로 공직에 들어와 산업부 가스산업팀장, 에너지정책관 등을 거친 가스산업 전문가입니다. 강 전 교수는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출신으로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대전선거대책위원회에 몸담은 전력이 있습니다. 가스공사 노조는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 중 누가 되든 자격 미달이란 입장입니다. 정 전 실장은 전 정부에서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업계와 노조 등 얘기를 종합해보면
발전사들이 천연가스를 직수입하면 가스공사의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가스비 인상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작년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판매량은 3,277만 3천 톤으로 이중 발전용이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강전 교수는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지만 2014년 부산시 교육감에 출마한 전력과 경험 부족 등 가스산업 관련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가 국내 시장에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사는 올해 나란히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수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지만 수입차 시장만큼은 예외인 모습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수입차 시장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8,606대 메르세데스 벤츠가 올해 국내에서 팔아치운 판매 대수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0%나 늘었습니다. 이는 한국 수입차 역사상 단일 브랜드 최다 판매를 기록했던 벤츠의 지난해 연간 판매량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10개월 만에 최대 판매량을 갈아치운 겁니다. BMW의 판매량도 만만치 않습니다. 올해 1월에서 10월 BMW 판매 대수는 45,990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3%나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판매 기록 경신을 코앞에 둔 상황. 이대로라면 지난해 자사 역대 최대 판매 기록을 세웠던 BMW도 기록 경신이 가능해 보입니다. 내수 시장에서 둘 이상의 수입차 제조사가 같은 해 동안 5만 대 이상 판매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소비 심리는 여전히 위축된 상태라지만 수입차 시장은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은행권에서 캐릭터 마케팅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에 귀엽고 친숙한 캐릭터를 그려 넣어 고객의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미래 잠재 고객인 미성년자들까지 사로잡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은행들이 캐릭터가 그려진 체크카드를 앞다퉈 출시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내놓은 카카오 프렌즈 체크카드가 큰 인기를 끌면서 너도 나도 캐릭터 마케팅에 나선 겁니다. 지난 7월 출범한 카카오뱅크는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자주 쓰이는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를 담은 체크카드를 내놨습니다. 10월 말 기준 전체 체크카드 신청 건수 318만 건 가운데 캐릭터 카드를 신청한 경우는 94%에 달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면서 20대에서 30대 신청자가 전체 70%를 차지했습니다. K뱅크도 지난 8월 라인 프렌즈 체크카드를 내놨습니다. 역시 전체 카드 발급량 중 캐릭터 카드 비중이 과반을 차지했고 10대에서 20대 고객이 전체 55.2%에 달했습니다. SC제일은행은 10월 말 마블 캐릭터 토르와 헐크가 담긴 체크카드와 통장을 출시했습니다. 마블 카드는 장난감이나 만화를 좋아하는 어른을 뜻하는 키덜트족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행들의 캐릭터 마케팅은 10대 미성년자부터 20대에서 30대 어른들까지 고객 사로잡기에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SC제일은행은 캐릭터 카드를 발급 후 월 평균 체크카드 신규 발급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모와 동행할 경우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는 만 14세 이상 청소년들도 미래 잠재적 고객이란 측면에서 은행의 주요 공략 대상입니다. 다만 캐릭터가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상품이 높은 인기를 끄는 건 아니었습니다. 스티키 몬스터 캐릭터를 도입한 KB 국민 청춘대로 독도카드의 발급량은 1만여 장으로 미미한 수준에 그쳐 캐릭터 자체의 인기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작년 11월 민영화에 성공해 15년 만에 정부의 품을 떠났던 우리은행에 다시 외풍이 불어닥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민영화를 일궈낸 이광구 행장이 국감에서 갑작스럽게 터져나온 채용비리 의혹에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하면서 차기 행장 인선이 대혼돈에 빠졌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우리은행의 차기 행장을 선임하는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 참여를 검토하고 나서 관치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정은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 기자, 일단 예금보험공사가 임추위 참여가 결정이 된 것도 아니고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할 일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참여 여부는 둘째치고 작년에 민영화가 됐는데 이 예보가 다시 행장선임에 관여할 수 있는 배경이 있습니까? 네, 우리은행의 복잡한 민영화 구조 때문인데요. 민영화 이후 우리은행을 이끌고 있는 과점주주의 지분율은 약 30%로 예금보험공사의 잔여 지분 약 19%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이 과점주주라는 것은 4에서 6% 수준의 지분을 나눠 가진 7곳의 주주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본 겁니다. 예보가 우리은행 매각을 시도할 당시 정부는 공적 자금을 투입한 만큼 헐값에 팔 수 없었고 가격이 높으면 우리은행 같은 대형은행을 사줄 만한 여력이 있는 곳이 마땅치 않은 게 문제였는데요. 이 때문에 30% 정도의 지분을 여러 곳에 쪼개 파는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흔치 않은 민영화 방식인데요. 당시에는 새로운 금융사 지배구조 모델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줄곧 물음표가 붙어왔던 것은 단일 주주로는 여전히 예보가 압도적인 최대 주주로 남는데 경영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예보는 지난 1월 우리은행의 민영화 초대 행장 선임 때 약 19%의 지분을 가지고도 과점주주에 의한 자율 경영을 보장하는 의미로 임추위 멤버로 활동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기관인 예보가 다시 우리은행 임추위 참여를 검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언제든 다시 관치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실제 참여 여부를 떠나서 민영화라는 말 자체가 우스운 꼴이 된 겁니다. 네, 작년 8월에 매각 공고를 냈을 때도 정부가 과점 주주들의 자율 경영을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치 논란이 예상이 됐는데도 예보가 임추위 참여를 검토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예보의 한 관계자는 우리은행 임추위에 늘 참여해 오다가 민영화 이후 한 차례만 빠졌고 이번에 참여할지 말지 검토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는데요. 사실 속으로는 좀 더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보는 우리은행 임추위 참여 문제로 관치와 책임 논란 사이에 갇혀버린 형국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영화 전후에는 예보가 잔여 지분 약 19%를 통해 우리은행에 대한 관치를 계속할 것이라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과점주주들의 자율 경영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모습을 보여야 했던 것인데요. 반대로 완전히 손을 떼고 있자니 우리은행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단일 최대 주주라는 이유로 책임론이 불거져 입장이 곤란한 겁니다. 특히 최근 우리은행은 자체 채용 비리는 물론 K뱅크 특혜 의혹과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 논란 등 국감기간 핵심 이슈마다 이름을 올렸는데요. 국감 때 예보도 이와 관련된 각종 책임으로 적지 않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리은행의 자율경영 보장과 관련해서는 올 초 박상용 우리은행 사회이사가 했던 말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박상용 사회이사는 언제든 우리은행에 다시 외풍이 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독립성은 정부가 약속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야 할 일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은행 스스로 문제가 없다면 외풍이 없겠지만 제대로 안 된다면 언제든 외풍이 온다는 취지였는데요. 이 말을 되새겨보면 우리은행의 채용비리 등 문제로 예보가 다시 우리은행 경영에 신경을 쓰는 상황을 자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차기 행장을 선출해서 조직을 안정을 시키는 게 시급할 텐데 내부적으로는 또 상업은행과 한일은행 간의 계파 싸움까지 일어나고 있다고요? 네, 단순히 우리은행 조직 내 서열 순서만 따지면 사퇴한 이광구 행장과 직위 해제된 남기명 국내 부문장 그리고 행장 대행을 맡게 된 손태승 글로벌 부문장 순인데요. 이 순서대로라면 손태승 부문장이 차기 행장으로 가장 유력합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이번 임추위 때 우리은행 내 상업, 한일 계파 갈등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번 국감에서 우리은행의 채용 비리가 터져나온 배경에는 상업은행 출신인 이광구 행장을 견제한 한일은행 출신 세력이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를 책임지고 물러난 이광구 행장 후임에 한일은행 출신인 손태승 부문장이 임명되면 계파 싸움에서 한쪽 손을 들어주는 꼴이 돼버리는데요. 특히 과점주주들의 추천으로 구성된 이번 이사회 멤버들은 우리은행의 계파 갈등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직 내 계파 싸움을 끊어내기 위해서 차기 행장에 수많은 외부 인물들이 거론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외부 인사가 오는 것도 노조가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서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예보마저 임추위 멤버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은행 차기 행장 선출과 조직 안정화까지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차기 행장 인선을 두고 혼란에 빠진 우리은행에 대해 정훈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 상반기 집값 상승을 틈타 지난 7월까지 활발하게 이뤄지던 서울 아파트 거래가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한 달 만에 60% 이상 감소했습니다. 특히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와 대출 규제 등이 집중된 강남권과 노원구 등지의 감소폭이 두드러졌습니다. 부동산 114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계약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8월 한 달간 전국의 아파트 거래 건수는 약 4만 5천 건으로 7월 6만 3천 건 대비 28.5%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아파트의 계약 건수는 약 5천 건으로 전월 약 1만 5천 건 대비 65.7%나 줄어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정부의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이 막히고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7월 대비 계약 건수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겁니다. 특히 규제가 집중된 서울 강남권과 노원구 등지는 거래가 80% 가까이 줄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검찰이 청와대 현직 수석비서관의 옛 보좌진이 홈쇼핑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단서를 잡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한국 e스포츠협회의 자금 유용 등 혐의와 관련해 마포구 상암동 한국 e스포츠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청와대 A수석이 청와대 수석을 맡기 전까지 회장을 맡았던 단체입니다. 검찰은 또 오늘 오전 A수석이 19대 현역 의원이던 때 보좌진이었던 윤모 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검찰이 청와대 핵심 인사의 주변인을 상대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A수석이 현역 의원이던 2015년 e스포츠협회에 롯데 측이 3억 원대 후원금을 낸 사실을 확인하고 이 자금의 대가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상장사들의 주가 수익률이 코스피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회적 책임 투자 컨설팅 업체인 서스틴베스트가 주요 상장사 중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점수가 양호한 투자 가능 종목군에 최근 7년 주가 수익률을 집계한 결과 평균 30.79% 올랐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 27.57%나 코스피 200의 수익률 29.93%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사회적 책임 준수 기업들의 올해 평균 수익률도 20.05%로 코스피 28.13%보다 높았습니다. 다만 올해 대형주 위주 장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코스피 200의 수익률 21.66%에는 약간 못 미쳤습니다. 한편 서스틴베스트는 올해 하반기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준수 평가 결과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 중에서는 KB금융과 포스코, 신한지주 등 5개사가 우수 기업으로 뽑혔고 자산 5천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 기업 중에서는 코웨이와 이수화학, KSS 해운 등이 선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마지막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55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1947년 조선 변호사 시험을 시초로 법조인 양성의 통로 역할을 해온 사시는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 시험법에 따라 올해를 끝으로 70년 역사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에 있었던 담뱃값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흡연율은 떨어졌지만 고소득층의 경우 가격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2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담배 지출을 소득 분위별로 나눠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에서 담배 지출이 1년 전보다 6.6% 감소한 16,000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토종담배업체 KTNG는 20일부터 서울에서 관련형 전자담배 릴 전용 담배 스틱을 갑당 4,300원에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의 인공지능 스피커 카카오 미니가 출시 첫날인 오늘 9분 만에 준비된 수량 15,000대를 모두 완판했습니다. 카카오는 빠른 판매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어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허수진입니다. 단풍이 채 지기도 전에 절기는 벌써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겨울의 첫 번째 절기 입동인데요. 기온은 예년 수준을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었지만 하늘은 잔뜩 흐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제주도로는 비가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는 남해안 지역으로 또 자정을 전후해서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이 비는 내일 새벽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아침이 되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때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해안과 제주도에 5에서 20mm, 그 밖에 전국은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비구름 뒤로는 불청객 황사가 찾아옵니다. 어제 내몽골 지역에서 발현한 황사가 내일은 우리나라 상공을 통과하는데 그중 일부가 낙하하면서 전국적으로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많으니까요. 내일은 외출하실 때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또 되도록 야외 활동은 피해 주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난 뒤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새벽 비가 대부분 그치겠고요. 기온은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아침 사이 비가 그치겠고 기온은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또 강원 산간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출근길에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이후에는 비도 그치고 기온도 예년 수준을 웃돌면서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해상으로도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요. 물결도 대체로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고요. 또 목요일 아침부터는 와닿는 공기도 급격하게 차가워지겠습니다. 기온 변화도 크고 비 소식도 잦은 만큼 건강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